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뱅가드가 올 상반기 중에 2조 원가량을 한국 증시에 재투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8개 지역방송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캐스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구매 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시장 정산 상한 가격 제도가 오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이 요청한 3천억 원 상당의 긴급자금 조달 방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KT가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25일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과 복지 등 새 정부가 내세운 5가지 목표에서 본격적인 복지국가 시대로의 출발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 이 내용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려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세계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장 후반 낙폭을 많이 만회했지만 하락 마감했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의 여파가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이 됐고요. 경제 지표의 악화도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전주 대비 2만 건이 증가한 36만 2천 건을 기록했고요. 이번 달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하락한 55.2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건수와 소비자 물가는 다행히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34% 하락한 13,88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1% 넘게 하락했습니다. 3,13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지수 0.63% 하락했고요. 1,50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미국의 경기 부양 중단 우려가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이탈리아 총선을 앞둔 불안감도 증시에 부담을 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탈리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악재가 됐습니다. 또한 경제지표의 악화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유로존의 이번 달 구매관리자 지수는 47.3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달의 기록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8을 기록했고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3을 나타냈는데요. 이 두 지수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62% 하락했고요. 6,29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1.88% 하락한 7,58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2% 넘게 하락했고요. 3,624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끝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는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이는 곧 원자재 관련주에 부담이 됐습니다. 일본 석유자원 개발은 전거래일 대비 2.8% 밀렸고요. 스미토모 금속 광산도 5.6% 떨어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더욱 강화하는 규제를 발표하자 관련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폴리부동산은 전일 대비 3.45%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39% 하락한 11,30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325선에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1.72% 하락했고요. 22,90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로 사흘 만에 상승했는데요. 네, 7.7원 올랐고요. 1,086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련 내용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15선까지 뛰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시장의 공포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S&P 500 지수는 올해 처음으로 주간 기준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따른 불안감에 경제 지표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을 잃고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장 막판에 휴렛 패커드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다소 축소하기는 했지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못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수치로 36만 2천 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2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업을 한 사람들이 많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전망치인 35만 5천 건보다 높은 수준으로 직전주 수정치도 이 34만 1천 건에서 34만 2천 건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제조업 관련 지표들도 이 제조업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결과들로 일관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인 마켓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는 55.2를 기록해 전월에 55.8 대비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5.5에 못 미친 것으로 신규 주문과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의 필라델피아 기업활동지수도 마이너스 12.5를 기록했는데요. 직전월에 마이너스 5.8이었습니다. 이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인데다가 지난해 6월 이후로 8개월 만에 최저치기도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플러스 1.0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부 항목 중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7.8을 기록해 직전월에 마이너스 4.3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점 눈에 띄었고요. 다만 주택 지표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보여서 예상의 호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판매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경기의 회복을 가늠케 했는데요. 이 주택 평균 판매 가격도 17만 3,6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동기보다 이 12.3%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 연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조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연준 내 의견 대립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달 열린 이 FOMC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조기 종료와 규모 축소에 대한 언급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경제 부양에 매우 필수적인 조치라면서 올 하반기까지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 인플레이션은 지나치게 낮다면서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되는 의견 가운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있는데요. 뉴욕대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달라스 연방은행 리처드 피셔 총재도 미국 경제가 개선세를 보인다면 올해 내에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실적 발표 두 가지 있었는데요. 이 휴렛 패커드입니다. 이 올 회계년도 1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분기 중에 순이익이 12억 달러, 주당 6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전 같은 기간에 15억 달러, 주당 73센트에 비해서 16% 감소한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82센트를 기록하면서
하락하면서 주당 71센트였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매출은 상대적으로 조조했지만 올 1분기 전망 이 앞서서의 실적은 좋았지만 올 1분기 전망은 좀 좋지 못하다는 점은 이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주당 1.67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1.44달러에 비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였던 1.57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중국의 팍스콘이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애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팍스콘 대변인은 이날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채용을 중단하면서 이는 춘제 연휴를 마치고 회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직원이 복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은 아이폰 5의 생산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의 발언은 아이폰 5의 생산이 줄면서 팍스콘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팍스콘의 설명에도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중단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2.4% 급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만 출신인 야후의 공동 창업자 제리 양이 중국 기업 레노버의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제리 양이 레노버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즉 고문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제리 양은 야후 창업 이후 인터넷 등 IT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레노버는 제리 양에게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현금과 13만 달러 주식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는데요. 최근 레노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리 양이 레노버로 옮겨오면서 소프트웨어와 웹클라우드의 발전을 촉진시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회사인 보스턴 글로브에 대한 매각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 컴퍼니는 지난해 4분기에 온라인 구독자가 늘었지만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6.1%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즈 컴퍼니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보스턴 글로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뉴욕타임즈 컴퍼니는 뉴욕타임즈 미디어 브랜드 사업만 남기고 하나의 상품만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김종익 부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4선까지 상승했던 코스피가 어제 주춤하면서 201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2월 13일부터 6월에일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 달여 만에 2000포인트에서 2024까지 반등한 후에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해외 변수 그리고 주가 상승을 이용한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9.42%포인트 하락하면서 2015를 기록했는데요. 이들 어제 시장 상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증시 하락에 따른 동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이 빌미를 제공했고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하락세, 또 유럽의 하락세에 따른 국내 증시의 동반 하락세가 첫 번째로 이어졌고 두 번째로는 단기 상승에 따른 기술적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월 12일 1945포인트에서 거의 한 80포인트, 4% 이상을 반등을 단기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수급 시장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반등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펀드 투자자,
특히 주식형 펀드겠죠. 예. 환매가 옛날에 투신사죠. 요즘 자산운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예. 자산운용사들의 매도세로 이어지면서 수급 상황이 취약해졌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예. 또 개인 같은 경우는 300억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만은 기관이 2,7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산운용사들이 2,4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이게 아마 펀드들의 예. 환매에 따른 매도 자금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 정도 순매도를 그쵸, 나타냈었는데 2월 들어서 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1조 3,500억 정도 2월 들어서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당분간은 예.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예. 조금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약간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따라서 선진국들이 위기의 타개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또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에 대한 붐이 일어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가 원만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예,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도 채권에서 그리고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만은 주식 관련 예. 자금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나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악화가 됐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뱅가드 펀드에 따른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도세가 그렇죠. 이어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이라 그러죠.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국 비중이 약간 축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올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성장력 예. 그리고 한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퍼가 지금 현재 8.3배 수준입니다. 예. 따라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다시 할 수 있는 매수 기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칫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024선까지 상승했던 코스피 어제 약간 주춤하면서 이제 2015선에서 예. 마감을 했는데 예. 코스피 당분간 뭐 2000선에 좀 안착을 하리라고 보시는지 2000선에 안착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좀 충족이 되어져야 될지 좀 살펴봐 예, 주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2000포인트는 예. 안착을 해서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한 예. 전제 조건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주식 거래량이 활발해야 됩니다. 작년 지금 2050포인트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죠? 예, 최근에 2조에서 3조 원대로 상당히 예. 많이 위축된 예, 예. 상황이었는데 작년 2050포인트를 기록할 때도 예. 그 당시에 거래 규모가 거의 5조 원대에서 7조 원대까지 그렇죠. 하루 거래량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는 거래 활성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선에 있는 한 10조 원 정도의 예. 매물백에 대한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매물대에서는 주식형 펀드라든지 랩 어카운트 예. 물량이 많습니다. 이들 물량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하면서 어제와 같은 환매가 일어나는데 이 10조 원 정도의 매물백을 돌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수급 상황이 좋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주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외국인 예.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만이 2000포인트대에 안착을 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이 견조한 예. 바닥 국면을 다지고 있고 예. 또 국내 연기금도 매수 기반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예. 올 안에도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증시가 2000선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게 되면 예.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볼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종목보다는 업종, 업종을 좀 상당히 살펴봐 주시죠. 관심을
일단 큰 그림부터 그렇죠. 하고 나중에 종목을 체크해야 될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일단 코스피 200 돌파와 함께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IT 예. 그리고 자동차 IT와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IT 업종에서는 국내 증시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예.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9거래일 중에 예. 8거래일을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5만 원을 돌파하고 있고 또 시가총액이 228조 원으로 예. 거의 지난달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일 거래일 중에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예. 주가가 한 77,4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예. 업종인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자동차 업종도 1월 고점을 어느 예. 정도 회복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IT와 자동차 업종은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또 추세적 약세가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은 향후로는 주가 반등 시 주도 업종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엔화 기조가 좀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자동차주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짚어주시죠. 예.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1월 일본의 예.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라 가지고 특히 자동차 업종이 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비 뭐 문제라든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예. 그리고 또 내수 판매 위축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예.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좀 되살아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서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연저 우려에 따른 저평가가 약간 과도했다는 예. 실적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약간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1월 고점을 회복하고 있고 예.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월 저점인 25만 원에서 예. 최근에 30만 7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회복세와는 달리 일본 토요타 예. 같은 경우에도 수익 전망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현재 국내 자동차 업종의 1, 4분기 수익 전망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예. 나타낼 것으로 보여가지고 약간 우려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월 1, 4분기 예. 영업이익이 최초의 전망치는 한 2조 한 200억 정도 됐었는데 예. 한 달 전보다 한 6.47% 줄었고 예. 기아차 같은 경우도 1조 한 656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8,995억 정도로 한 15.6% 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이라든지 올해 초 예. 낙폭보다는 상승 예. 잠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아직 실적에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오늘 장 좀 간단하게 전망해 주시고 오늘 예. 우리가 눈여겨볼 업종 한두 개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오늘 장을 한번 제가 꼭지를 예, 예. 3가지 정도로 보면 예, 예. 일단은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이 일단 기대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200포인트 지키는 것은 일단은 무난할 것으로 2,000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2,000포인트 지키는 것은 일단 무난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 주도 업종이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예.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이 보이는데 일단은 종목으로 봐서는 예, 예. 최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는 LG전자라든지 현대 하이스코 예.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NHN, 하이트진로 등이 좋아 보이고 또 최근 실적 개선이 예, 예. 되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라든지 금호타이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메리츠 종금증권 명동지점의 김정욱 부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어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비롯해서 5년간의 청사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진단해보겠습니다. CEO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출발해서 한국형 다국적 제휴회사의 수장으로 우뚝 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강덕영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